준비 없는 창업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치킨집,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는 개고생만 하고 돈은 안 된다. 유행 따라가고 남들 따라하면 반드시 망한다. 어렵게 모아놓은 돈마저 창업하면 다 날린다. 은퇴 후 절대 창업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다들 많이 들어봤고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창업은 늘어만 가고 있어요. 왜 다들 알면서도 결국 창업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면 망하지 않는 비결 같은 건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창업 컨설팅과 창업비 지원 등 꿀팁도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은퇴 후 창업 과연 해도 될까? 첫 번째, 은퇴 후 창업자가 많은 이유는 한마디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50도 안 되는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한다고 해요.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공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이 가장 많은데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잘리는 게 주된 퇴직 사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49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뒤로도 72세까지 어떻게든 23년 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노후도 어찌어찌 준비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50도 안 되는 나이에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당장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기술이 없다 보니 전업도 힘들어요. 결국은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퇴직하고 창업하는 1차적인 이유고요. 최근 들어서 시작된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인구가 가장 많다는 196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60년대생들 중에서 일부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벌어놔서 편안한 노후,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은퇴 생활을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60세가 넘은 나이에 은퇴하면 역시 어디 가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또 상당수가 창업에 뛰어들 거예요. 이처럼 창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창업을 말리는 입장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성공 확률을 좀이라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은퇴 후 창업 과연 해도 될까? 두 번째, 프랜차이즈는 괜찮을까? 다들 프랜차이즈는 이미 포화 상태다, 레드오션이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회사 생활만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막상 나오니 회사 일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취업도 안 되지, 몇 년간 일 배우고 준비하긴 어렵지. 그렇다 보니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장점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서 다 해결해 주면서 창업시켜줘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장사하는 요령도 없고 게다가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기초교육을 시켜주거든요. 혼자 이런 걸 다 알아서 배우려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폐업률이 개인 창업에 비해서 낮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창업의 경우 3년 후 70%가량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 시니어 창업은 6곳 중 5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 80% 이상이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3년 폐업률이 35.4%로 개인 창업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평균이니 프랜차이즈에 따라 편차가 있을 건데요. 브랜드력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좀 더 낮을 거예요. 망할 확률이 개인 창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치킨집,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을 차려요. 유명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장사가 좀 더 잘 돼요. 다만 창업 비용도 비싸고 본사의 갑질도 당연히 더 심하고 더 많이 뜯어가요. 이런 이유로 온 가족이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사는데 큰 돈은 못 벌어요.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큰 돈 벌고 성공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감안하셔야 해요. 혼자 능력으로 창업할 자신은 없고 대박보다는 먹고 사는데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도 고려해보세요. 단 너무 이름 없는 브랜드, 유행을 타는 업종, 해당 지역 상권이 포화 상태인 업종 등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은퇴 후 창업 과연 해도 될까? 세 번째, 개인 창업은 어떻게 준비하나? 취직은 안 되는데 또 프랜차이즈는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시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먼저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해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경험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경우인데요. 아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창업한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만들기에 취미가 있고 목공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현업에서 은퇴하면 이런 쪽으로 공방을 차리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나름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무작정 시작해서는 안 돼요. 학원 등 배울 곳이 있다면 배우고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따세요. 그리고 해당 분야 업체 두세 곳에서 3개월 이상씩 꼭 일을 해보세요. 학원에서는 돈 내고도 배우는데 일 배운다는 입장으로 돈이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꼭 일을 해보셔야 해요.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골고루 경험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창업이거든요. 어떤 마인드로 일해야 하는지도 체득하셔야 하고요. 은퇴 후 창업 과연 해도 될까? 네 번째, 은퇴 후 창업 시 주의할 점. 창업에 있어서 역시 가장 주의할 점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건데 그동안 모아둔 돈 창업하면서 다 날렸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대한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끔 공기업이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중 체면 때문에 크게 창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창업한다고 바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니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해야 해요. 특히 대출까지 끼고 무리하게 투자를 할 경우 망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가능하면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창업의 경우 창업자금으로 1억 원 미만을 권장하고요. 최대로 해도 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작게 시작하고 잘 되면 늘려가라는 거예요. 들이는 자본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은퇴 후 창업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오픈하고는 의욕이 있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특히 초반에 장사가 잘 되기라도 하면 더욱 힘이 나겠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체력적인 한계로 쉬는 시간, 그러니까 휴일이 없으면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쉬고 잘 되면 잘 돼서 못 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매출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직원을 쓰든 휴일을 정하든 오래가기 위해서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창업 전반에 관한 공부가 필수예요. 제 아는 선배님 중에 편의점을 했다가 접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꼭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기보다는 직원 관리가 안 돼서 망한 경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그만두고 하다 보니 장사보다 직원 뽑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그만뒀거든요. 이처럼 내가 하는 분야에 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냐가 창업 비용과 일의 효율을 결정해요. 그러니 공부하고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해요. 은퇴 후 창업 과연 해도 될까? 다섯 번째, 창업 시 도움을 받는 방법은? 창업 관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로 나라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의 창업, 재기 등을 지원하는데요.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의 창업 아이템이나 자신이 보유한 고유한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요. 창업 아이템이라니 갑자기 부담이 될 텐데요. 30년 망해가던 방앗간이 여기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있고요. 평범하던 동네 빵집이 컨설팅을 통해서 동네 맛집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고요. 또 평범한 수선집이 여기 도움을 받아 고급 가죽 수선집으로 탈바꿈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아주 혁신적이고 대단한 아이템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러니 아이템에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선정이 되면 창업자 교육부터 컨설팅, 협업, 판로 지원, 기술 지원 등을 도와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창업자금도 지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개인 창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돕는 기관인 만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을 두드려보세요. 창업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라 순수하게 소개드리는 거예요.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창업이 힘들지만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겠죠. 성공의 기회는 내가 도전하기 전까지는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제대로 창업에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